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재수 씨, 신혼집 잘 구경은 했는데 술도 한잔 했겠다. 솔직하게 한마디만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주버님. 혹시 뭐 불편하신 거라도 있으셨을까요? 차린 음식이 마음에 안 드셨다든가. 당연히 마음에 안 들었죠. 제가 음식 배달만 지금 10년 차입니다. 어지간히 맛있는 음식은 당연히 구경 많이 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 상다리에 반찬이라고 해봐야 10가지도 안 되고 영부실에서 입맛이 하나도 안 살더라고요. 소고기 정도는 구워 놓으셔야 할 판에 삼겹살 수육이나 내놓으시고, 그리고 마늘도 껍질 부분 제대로 안 까져 있고 끝부분도 제거를 안 하셨더라고요. 먹고 배탈 나면 제 배달일 하루 날리는 건데 책임지실 겁니까? 죄송해요. 학교 개학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요즘 정말 많이 바빴거든요. 그이도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 보였고요. 제가 더 신경을 써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아주버님까지 잘 대접해드려야 했는데. 지금 잘난 척 하시는 겁니까? 네? 잘난 척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고졸이기는 해도 배울 거 다 배워서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은 다 알고 있는 놈입니다. 나이 40 넘도록 혼자 살면서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요. 돈도 제법 모아둬서 노후까지 대비해 놓고 있어요. 네, 알죠. 아는데 전 정말 잘난 척한 일은 없거든요. 설마 제가 계약했다는 거랑 그이가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바쁜 건 누구나 다 똑같이 바쁘잖아요. 저도 배달 음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몰고 다니면서 바쁘게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계약 핑계에 일 핑계 대면 그냥 입 닥치라는 말밖에 더 돼요? 많이 몰랐던 걸 배웠네요. 아주버님 말씀 새겨드릴게요. 제가 아무렴 인생을 영우며 재수 씨보다 십수년은 더 살았잖아요. 연장자가 말하는 거니까 너무 안 이꼽게 듣지 말고 가슴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내가 안 배워서 그런 거지 배웠으면 서울대도 갔을 사람인 거 아시죠? 환경이 안 따라줘서 그냥 이렇게 자급자족하면서 적당히 만족하고 살고 있는 거죠. 아, 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인생 한 방이라는 사자성어도 들어보셨죠? 네. 들어본 것도 같네요. 사람 인생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겁니다. 재수 씨가 나중에 제 덕 볼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잘하라는 겁니다. 술 마신 김에 하는 말들이긴 해도 다 새겨 들으시고, 알겠어요? 대충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여보, 아주버님 때문에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집들이 올 때부터 친구들이랑 한잔 했다면서 잔뜩 취해 계시더니 나한테 카톡 보내는 꼬락서니 좀 봐. 아니, 나이가 많은 건 알겠는데 왜 자꾸 나이들 먹이면서 꼰대질을 하신대? 나 따로 불러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친구랑도 대판 싸웠다더라. 친구랑 싸운 스트레스를 그럼 나한테 풀었다는 거야? 뭐, 그랬다기보다는 원래도 그런 사람인 까닭도 있겠지만, 친구분이랑은 왜 싸운 건데? 형철이 형이라고 머리 정말 벗겨진 분 있거든? 왜? 우리 결혼식 할 때 와서 축하한다면서 막 호탕하게 웃었던 사람. 당신이 웃음소리 되게 크고 특이하다고 했었잖아. 누군지는 기억나는데 왜 싸웠대? 그 형철이 형이랑 스포츠 토토인가 하는데 이번에 크게 손해를 본 모양이더라고. 서로 탓하면서 심하게 싸웠었다가 친구들 중재로 술 마시면서 풀기로 했나 봐.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대판 싸움 난 모양이고. 아, 어쩐지 그래서 뭔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셨구나. 당신 보고 이해해달라고는 말 안 할게. 솔직히 10년 넘게 같이 산 나도 형이랑 엄마가 힘든데 당신은 오죽하겠어? 아주버님 그렇게 된 건 어머님 잘못도 솔직히 크지. 아주버님만 싸고 돌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차별하셨다며. 장손이라는 이유로 당신은 어머님이 챙겨주는 거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옛날 얘기해봐야 나만 아프지 뭐. 솔직히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않았어도 진즉에 연 끊었다. 나 회사 취직해서 좋아할 때도 금방 잘릴지 모르니까 정직원 될 때까지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태클 걸던 사람이 형이랑 엄마거든. 그랬구나. 난 그래도 어머님은 당신한테 들은 얘기랑 달리 무던해 보이는 편이라고 생각했거든. 상견례 때도 그렇고 집들이 때도 그렇고.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데 형 걸린 문제면 엄마가 좀 많이 미친 사람처럼 될 때가 있어. 평소에도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오늘은 아빠도 있어서 자제했던 거야. 당신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다면서 잘만 하더라.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욕하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해. 임금님도 안 볼 때는 욕 편하게 한다는데. 됐어. 하루 이틀 시달린 것도 아니고 욕해서 뭐해. 술 먹고 와서 꼰대질 한 거라든가 되먹지도 않은 사자성어 대면서 유식한 척하는 것이며 열거해봤자 내 입만 아파. 안 그래도 나한테 꼰대질 엄청 하시더라. 아니, 꼰대질하면서 사자성어 쓰시는 것도 다 틀리시고 적당히 벌며 쓰는데 만족하면서 사는 건 자급자족보다 안분지족이 더 어울리잖아. 거기서 좀 찝찝한 거 지적하면 잘난 척한다고 또 발끈하실까봐 내가 말을 안 했다? 그런데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인생 한 방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는 거야. 지적하고 싶은 거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 잘 참았어. 40 넘은 어른이 어떻게 취해지는지 구경하고 싶을 때 아니면 참아. 저번에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에 꽂혔는지 자꾸 사자성어랍시고 나한테 써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어떻게 사자성어냐고 했더니 막 우겨대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주버님도 한편으로는 좀 불쌍하시다. 어머님이 잘 교육을 하셨어야 했는데. 그나마 지금은 사람 된 거지. 집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아예 안 나가던 히키코모리 시절도 있었거든. 지금은 배달 일도 하면서 돈 벌고 사람도 만나니까. 여자도 만나신대? 안 그래도 어머님이 그 문제로 자꾸 잔소리 하시는 것 같던데. 여자는 무슨. 솔직히 내가 여자라도 형 같은 사람은 안 만나. 배달 일이야 먹고 사는 거고 열심히 하는 거니까 보기야 좋지. 근데 자기가 배달일 하는 거 떳떳하다면서 자격지심 가지고 남들한테 꼰대질 하잖아. 절대로 그런 사람이랑은 결혼 못하지. 그래도 당신이랑 나이 터울 좀 있고 하니까 어른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 아니더라. 나랑 동생도 나이 차가 좀 있어서 동생이 날 좀 많이 따르고 의지하는 편이라 더 그렇게 생각했나? 당신이 또래 비하면 어른스러운 편이긴 하지. 참, 처제는 아이돌인가 준비하는 거 잘 돼가고 있어? 와, 지금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돌 한다고 난리 치던 게 중학생 때고 지금은 보건고 다니잖아. 간호사 되려고 준비 중인 거 내가 저번에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나는 왜 처음 듣지? 당신이 말 안 한 거 아냐? 내가 이 얘기하니까 어린 나이부터 진로 준비하고 아주 기특하다면서 용돈 줘야겠다며. 아, 기억난다. 그때 내가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시기였었네. 언제 안 바빴던 적이 있기는 하고? 이거 신혼인데 벌써 부부로서 위기가 찾아온 거 아니야? 내 관심은 오직 당신한테 있어서 그런 거잖아. 당신 관련한 문제 아니면 그냥 뇌에 안 담아둘래. 용량만 차지해. 내 동생 문제면 내 문제이기도 하니까 앞으로는 담아둬. 좋은 말로 할 때 남편은 컴퓨터 공학과를 나와서 프로그래머로서 일하고 있는 수입도 괜찮은 편이었고 제가 좋아할 만큼 유머 감각도 평균 이상은 있는 편이라 함께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있더라도 대화를 통해 잘 풀어갔고 남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늘 다정한 사람이라 좋았는데요. 하지만 그런 남편과 정말 다른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속물적이고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잘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못한 부분들만 어떻게든 지적을 하면서 자기 자존감을 채우려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너, 내가 신혼이기도 하고 학교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니 어지간하면 잔소리 안 하고 참으려고 했다. 그런데 간장게장 이거 보니까 한마디를 해야겠구나. 네 시부모도 그렇고 진호까지도 간장게장 먹고 다 배탈 났잖니. 그것 때문에 이틀은 배앓이 한다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 아니? 알죠, 어머님. 아파서 많이 고생하셨죠. 근데 제가 그거 퀵으로 보내면서 냉장고에 좀 빨리 넣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주버님이랑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도착했다고 말한 뒤 이틀이나 지나서야 냉장고에 넣으셨던 걸로 알아서요. 그냥 몸 아파서 고생했겠구나 알고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면 될 일이지 왜 토를 또 달고 있니? 진호 배달일 하느라 힘들어 하길래 날 잡아서 여행 가서 같이 회 먹고 펜션에서 하루 자고 왔다. 그게 죽을 죄인 줄은 몰랐구나. 죽을 죄라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 퀵으로 택배 보낸다고 할 때는 알겠다고 하셔놓고서 수령하고 나서 바로 냉장고에 안 넣으셨던 게 안타까워서 그러죠.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나름 리뷰도 좋고 아는 사람이 하는 곳이라 시켜드렸던 건데
상에서 배탈까지 나셨다니 저도 마음이 안 좋네요. 원래 장사꾼들이라는 게 아는 사람까지도 다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러는 거야. 림유 그것도 죄다 조작일 게 틀림없는데 그걸 믿고 주문을 했다는 거니? 이러니까 네가 헛똑똑이라는 거야. 백날 애들 가르치면서 공자왈 맹자왈 줄줄 씨부리기만 하면 뭐 하겠니? 이런 간단한 이치도 몰라서 사람 배탈이나 나게 하고. 사실 저도 남편이랑 시켜서 먹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더운 날씨에 너무 방치되어 있었던 게 문제 아닐까요? 우연히 너한테 만난 게 같나 보지. 넌 어쩜 그렇게 애가 자기 중심적으로 좋을 대로만 상황을 해석하니? 답을 정해놓고 박박 우겨대는 꼴을 보니 부부 아니랄까봐 영호 안 좋은 점을 벌써 닮아버렸구나. 어디 시어미가 말하는 것마다 토를 달고 있어. 나중에 집에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는 간장게장이라 그래요. 됐으니까 앞으로 선물하고도 욕먹기 싫으면 똑바로 하거라.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다고 대답 안 하면 혼쭐을 내줄 테니 그렇게 알거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날이 갈수록 표독스러워지는 시어머니의 참견과 우기기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문제를 편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그럴 때마다 길길이 화를 내며 시어머니와 당장이라도 싸우려 들었던 까닭이었는데요.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굳이 꺼내어 모자 관계를 갈라놓을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거든요. 당신 엄마한테 간장게장 보낸 일로 잔소리 들었다며? 좋은 경험했지. 내가 간장게장 보내고 욕먹기는 난생 처음이거든. 엄마는 남한테 늘 틀린 것만 채점하는 사람이라 그래. 형은 다 틀려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 맞는 것만 채점하신다든가? 아니, 일단 해봤다는 것에 이미 100점을 주지. 나는 좋은 대학 가도 시큰둥하고 배워서 뭐하냐고 하더니 형이 사이버 대학으로 대학 졸업증 따겠다니까 아주 잔치를 벌이더라. 그나마도 하던 도중에 때려치웠는데 배우겠다는 모습이 기특하니 어쩌니. 내가 차별당한 거 열거하면 3일 밤낮을 새도 모자라. 이러니까 내가 계모라고밖에 계속 생각이 안 들지. 어머님은 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어. 아주버님이 배달일로 돈 버는 거 몸이라도 까딱 다쳤다가는 못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본인도 적성에 맞는 일 하게 하려면 마냥 오냐오냐만 해선 안 될 텐데. 그나마 형이 아빠는 무서워했었는데 건강 안 좋아지고부터는 영 케어가 안 되네. 엄마가 그나마 잔소리하는 게 결혼하라는 건데 솔직히 나이 40 넘어서 부모 집에 있는 남자한테 누가 시집을 가겠냐고. 그러고 보니 주변에 나이 얼추 맞는 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원하시면 소개라도 시켜드릴까? 엄마나 형이나 자식 건강하게 가져야 한다면서 20대 여자 원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아마 안 될 거야. 세상에, 진짜야, 그게? 저번에 당신이 그런 얘기 비슷한 거 하긴 했지만 난 농담인 줄 알았지. 됐어.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대로 보지도 않을 사람들이야. 솔직히 아빠 건강 생각해서 지금 가족 행세라도 하는 거지. 내가 그간 당한 거 생각하면 당장 절연을 하고 싶을 지경이라고. 당신 절연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 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솔직히 나도 얘기 듣기 전에는 당신이 어머님한테나 아주버님한테 좀 까칠하다고 생각했었거든. 다른 사람들도 얘기 듣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말하곤 해. 처음 아빠가 데려와서 소개해줬을 때 엄마라고 안 불렀다고 어린애를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안 재우는 게 말이나 돼? 형은 피망 못 먹는다고 거르게 해놓고 나는 편식하면 안 된다면서 미역에 고추에 멸치 같은 거 갈아서 마시게 했던 것도 말했지. 알지? 당신 힘들게 자라온 거. 하늘 날아 있는 친엄마 보고 싶다면서 술 마시고 운 적도 있잖아. 엄마 죽자마자 계모 데려온 아빠야 지금 와선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거든. 그런데 내가 말을 잘 안 들어서 엄마가 일찍 사고당했다느니 하는 말은 어린애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 당시에는 내가 착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상처 주는 말들이더라고. 형님한테 돈 빌려준 거 3천만 원도 아직 못 돌려받았다며. 나중에 소송을 해서라도 다 받아내야지. 빌릴 때는 2달 내로 갚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가족끼리 뭔 돈을 갚냐고 하는데 얄미워 죽겠다. 남편은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언젠가는 절연을 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죠. 그런데 아버님의 병환이 더 깊어지게 되면서 아주버님이 저와 남편의 집에 머물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골골거리는 사람 옆에 아주버님이 있으면 안 좋은 기운을 받는다며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리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어쩔 수가 없었죠. 남편이나 저나 아버님에게 크게 스트레스가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재수 씨, 솔직히 술을 마시고 돌아왔으면 해장국 정도는 센스 아닙니까? 아무리 엄마 부탁 때문에 억지로 집에 받아들여줬다지만 이렇게까지 눈칫밥 주시면 곤란해요. 아주버님, 술 마시고 오토바이 모시다가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 행동하면 숙취해소고 뭐고 안 해드린다고 남편이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뜩이나 아버님 지금 편찮으신 상황인데 아주버님한테까지 무슨 일 일어나면 어떡하려고요. 제가 무사고 기간이 얼마인 줄이나 알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오토바이가 수족이나 다름없어서 눈 감고도 배달 가능한 사람이에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남편이 신고해야 한다는 거 말리느라 애쓴 제 생각도 좀 해주세요. 솔직히 어머님 고집 때문에 집에 머물게 하고는 있는데 술 냄새 풍기시면서 집에 들어와선 방도 제대로 안 치우시는 거 좀 보기가 그렇네요. 담배도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도 알겠다면서 계속 뻑뻑 피워대셔서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요. 서로 지킬 건 어느 정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아빠랑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나한테는 센 척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강약약강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네요. 죄송하지만 아주버님, 강약약강은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그걸 누가 정하는데요? 먹물 좀 먹었다고 다 정답이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 제가 정한 답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재수 씨만 옳다고 주장을 하시면 안 되죠. 전 아닌 걸 아니라고 했을 뿐이에요. 하여튼 간에 앞으로도 술 마시고 운전한다든가 집에서 담배 피우고 이런 건 자제 부탁드릴게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게요. 재수 씨는 그냥 본인 할 일이나 열심히 합시다. 인생은 원래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거 아닙니까? 아주버님은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가오던 남편과의 결혼 기념일에 집에서 나가달라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던 아주버님은 빗길에 미끄러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되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 이에 큰 스트레스를 받은 아버님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야 말았습니다. 한동안 입원을 하고 있던 병원에서 재활도 불가능하다는 선고가 내려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장애인이 된 아주버님의 문제를 저와 남편의 탓으로 돌렸죠. 내가 니들한테 우리 진호 잘 부탁한다고 했니? 안 했니? 그런데 애를 다리 불구로 만들어놔?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사실 아주버님한테 여러 번 주의드렸었고 어머님한테도 협조 요청했었거든요. 아주버님이 자꾸 술 마시고 운전한다, 집에서 담배 피운다 전해드렸더니 나이도 지긋한 윗사람한테 어디 간섭이냐며 참견 말라셔서요. 아이고 영우야. 얘 말하는 꼬락서니 봐라. 장손이 사고로 장애인이 된 마당에 시어미한테 할 소리니 이게? 변명이나 하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은 어떻게 한마디가 없어? 집사람이 틀린 말 한 거 없어. 우린 최선 다했고 형 지금 당장 집에서 안 내보내는 것만으로도 할 도리 충분히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형한테 크고 작은 문제 생길 때마다 오냐오냐만 하고 남 탓만 해왔던 거 알고 있지? 근데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들잖아. 그럼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윗사람한테 이렇게 막말하는 것들을 하늘이 도와줄 거라 생각하니? 어림도 없다. 언젠가 진호는 내가 데리고 갈 테니 그렇게 알고 있고 만약에 진호 아비 까딱 잘못해서 죽게라도 되면 니들한테는 재산 한 푼도 없을 줄 알아라. 알겠어? 당장 데리고 가기나 해. 네가 말 안 해도 당장 데리고 갈 거다. 돈 한 푼도 못 받고 후회하지나 마라. 시아버지가 의식불명인 상태로 오늘 내일 하고 있게 되자 남편은 분노에 당장 아주버님을 데리고 가라고 했었죠. 집안이 어수선한 중에 친정엄마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동생과 함께 방문을 해온 일도 있었는데요. 명목은 제가 잘 지내는지 보러 왔다는 것이었지만 시어머니의 해코지며 폐악질이 걱정되어 도움을 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을 데리러 가길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저의 동생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실습도 할 겸 아주버님을 보살피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흉흉한 기색으로 집에 들이닥쳤던 시어머니는 저의 동생이 아주버님을 돌보는 모습을 보았고 표정이 묘해지는가 싶더니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우리 장손이랑 사돈처녀랑 잘 어울리던데 내가 볼 땐 둘이 천생연분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마 제 동생이랑 아주버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몸은 절에됐어도 모아놓은 돈도 넉넉한 애야. 간호사 일 준비한다는 걸로 봐서는 돈이 많이 궁한 모양인데 나쁘진 않잖니. 이참에 날 잡고 시골리는 거 어떠냐? 40 먹은 장애인 노총각이랑 18살짜리랑 결혼시키자고요? 인연 진짜 또라이년이네? 뭐, 또라이? 너 지금 시어미한테 또라이라고 했니? 그래, 이 또라이야. 내 동생이 한때나마 아이돌도 해볼까 하던 인물이야.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하지만 그래도 내 이쁜 동생이라고. 인성, 외모 다 파탄나서 쓸데라고는 하나 없는 인간이랑 결혼? 미쳤니? 야, 이게 미쳐가지고 어른한테 어디 또라이니 뭐니 욕을 하고 있어. 미친년아,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절 따로 불러 무슨 얘기를 하려나 했더니 제 동생과 아주버님을 결혼시키자는 미친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시어머니. 그동안 당해왔던 일까지 겹쳐지니 황당하다 못해 분노가 끓어오르더군요. 속에 있는 말을 필터 없이 꺼낸 결과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고래고래 악을 쓴 것과 달리 영 기력이 없던 시모는 저에게 머리채를 쥐어뜯기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럽다며 엉엉 울어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아주버님은 당연히 저와 남편의 집에 머무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원래의 보금자리로 돌아가 시어머니와 함께 머물게 되었는데요. 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어버린 아주버님이 딱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본인이니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영후가 내 연락은 아예 받지도 않고 문자는 읽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너한테 어쩔 수 없이 말을 한다, 아가. 언제 죽을지도 모를 마당의 가족이 이렇게 분열해서 되겠니? 가족이요? 어머님한테 가족은 아주버님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제 동생이랑 결혼을 시키자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시죠. 어차피 여자는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는 게 최고다. 잘 보살피면 내가 재산 물려주겠다. 모아놓은 돈 많겠다. 문제될 거 있겠니? 솔직히 교사니 프로그래머니 해봐야 월급쟁이 신세에 불과하고 그건 간호사도 마찬가지 아니냐. 거지같이 남의 돈 빌어먹느니 그냥 때려치우고 주부로 지내는 게 좋지. 죄송하지만 어머님, 이 와중에도 완전 착각을 하시는 내용이 있네요. 아주버님 병원 실려갔을 때 친구분들 연락처 알아내 전하려다가 알게 됐거든요. 토토인가 하는 걸로 그동안 버는 돈 매달 탕진하고 있었고 지금 신용불량자나 다름없다는 거요. 뭐? 모아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니? 우리 장손이 그럴 리가 없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죠. 아주버님, 지금 신용불량자라니까요? 인연이 좋게 대해주려니까 또 막말을 하게 만드네. 어디서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거짓 부렁이냐. 우리 장손은 절대 그럴 애가 아냐. 또라이 같은 소리 더 듣기 힘드니까 아주버님은 알아서 잘 양육해 보세요. 거동 불편한 사람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고요. 사과할 마음 있으셔도 저랑 남편은 너무 당해온 게 많기 때문에 절대 용서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장 와서 무릎 안 꿇으면 유산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저번에 나한테 막말한 것도 사과하고. 그건 아버님이 결정할 일이고 댁이 결정할 게 아니지. 적당히 해. 이 미친 아줌마야. 야, 당장 용서 빌라고. 우리 장손 장애인 만든 거 사과하라고. 재산 한 푼도 못 받고 피눈물 흘리기 전에 당장.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해줄까? 아버님 병문안 저번 주에 갔더니 댁이랑 댁 아드님은 도저히 답이 없대. 그래도 키운 정이 있으니 유산 조금 떼어주기라도 할 건데. 알짜배기는 나랑 남편을 다 주신다네? 야, 내가 너 저주할 거야. 반드시 비참한 신세로 만들어줄 거다.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년. 똥밭에 굴러도 댁이랑 엮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참, 남편한테 엄마 죽은 거 말 안 들어서 그랬다고 어릴 적에 상처 줬었지? 난 업보 안 믿는 편인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그게 진짜 있나 싶을 지경이네. 그지나 다름없는 댁 아들 잘 끼고 열심히 살아봐. 이 미친년이.
사실 아버님의 유산을 받지 않아도 그리 모자라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여전히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시모에게 한 방을 먹이기 위해 언급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잘했다면서 아버님의 병환과 별개로 아주버님이며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주버님은 장애가 생긴 것 때문에 상심이 큰 모양인지 방 안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있는 중인데요. 시어머니는 도저히 아주버님을 자신의 힘으로 돌볼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저나 남편에게 사과를 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을 요구하듯 말하고 있네요. 정신을 여전히 차리지 못한 모자 때문에 더는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 메시지에 아예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